반갑습니다. 이제 소설을 처음 제 팔자에 쓰게 된 정대영입니다. 저도 이렇게 소설을 쓰리라고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한 6년 전에 충남 도고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 분을 알게 돼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이존창이라는 분입니다. 실제 생존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넘어가면 집필 의도. 마지막에 있는 이존창은 제가 사는 도고 근처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제가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마을의 원주민들이 대부분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자기 조상들, 고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 순교자도 나오신 분이고, 이런 분들이 지금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존창이라는 분이고, 이존창이 또 다른 순교자하고 다르게 배교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본인 갈등이겠죠. 제가 의문을 품은 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순교하는 분들한테 가졌거든요. 근데 이분은 최종적으로 순교를 하지만 배교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더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세 가지는 제가 그냥 조금 더 약간 나중에 소설을 쓰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조선, 한국은 세계의 유례가 없이, 비슷한 사례가 없이 천주교, 즉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선교사 파송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사람을 북경으로 보내서 북경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와서 다시 세례를 주면서 천주교가 전파를 한다. 근데 이거에 대한 큰 사건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규명이 역사적 사실이 없어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이 이제 일본의 망해서 일제 식민지를 36년을 겪는데, 이게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조선이 망하는 과정 속에서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실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책을 보면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으로서 조선을 개혁할 수 있었을까? 개혁이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그건 거의 확실하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개혁 사상도 없이 나라가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런 사상이라도 만들어보자. 가공이 있었을 것이다. 기록으로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소설에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책은 소설은 저는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최근에 많이 안 보지만은 최근에 가끔 보면은 이 지식인의 고민이나 생각을 다룬 소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대로 다뤘다면은 그때 이제 60년대에 나왔던 광장 이런 소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그냥 이 주인공들이 대부분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소설을 한번 다뤄보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요즘 얘기하는 K컬처에 맞춰서 우리 좋은 콘텐츠를 한번 개발해보자. 또는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어떤 두뇌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늙지 않는 그런 길도 되는 것 같고, 또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돈도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자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벌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들 대부분 다 남아있습니다. 이존창, 이청옥, 이버피는 이존창 형이 친형입니다. 이름이 좀 특별하죠. 이게 스님 이름이죠. 법륜, 법정처럼 스님 이름입니다. 불교신자입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름이 저렇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이기양, 권철신, 권율신, 홍유한, 이병유, 여기는 다 이존창이 스승으로 모셨던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이 조선 영정조 문해부흥기의 최고의 학자들. 그리고 이제 이벽은 우리나라 천주교의 비조라고 불리는 천주교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소설에서 이존창과 거의 형님 동생 하면서 천주교도 전파하고 나라를 개혁하려는. 근데 이분이 요절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약용, 정약전 세 분이 형제입니다. 친형제이죠. 근데 다 아는
정약전은 얼마 전에 그 자산오버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이고, 정약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학자입니다. 그리고 정약종은 여기 이제 정약전의 동생이고 약용의 형입니다. 중간에 있죠. 그리고 이분은 1801년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 저기 같이 우리 이준창과 같이. 유한검은 이게 이제 그 전주 사람인데 호남 여기 천주교의 어떤 개척자, 창시자로 특별한 사람,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당시 최고의 부자, 조선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사람입니다. 최창현, 이분은 이제 중인 출신입니다.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홍랑미는 이 사람도 이제 아주 남해홍 신가에서 굉장히 양반집 가문으로 벼슬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고위직이 아닌 중요한 자리가 이조 정랑이라는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관직을 추천권이 있어서. 근데 신유 박해 때 이 사람이 이조 정랑이었어요.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천주교 신자임을 자인하고 순교를 합니다. 이런 분이고, 그다음에 홍락질 친척입니다. 정조, 최필공은 정조가 아끼던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의 출신의 아들인데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병원에서 안 하고 민간을 도와주는 그런 의원으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의원이죠. 그런 진짜 의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분도 어떤 일인가 카톨릭 신자인데 정조가 계속 아껴서 죽음이 살려주는 거죠. 정조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권상학, 김한성, 이가환, 한영익이 나중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카톨릭 역사에서 가롯 유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들어온 신부인 주무모 신부를 고발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황 증거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이 사람은 오히려 주무모 신부를 살려준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소설에서 바꿨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실제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저를 많이 고마워하겠죠. 저승에서. 그 다음에 이제 김진우, 김태현. 김진우는 이 당시 면천 군수였는데 이분이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김태현이 여기 할아버지고 이 사람 김태현은 김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태현의 부인이 이제 이존창 집안인데 제가 이제 여기 금순이라고 누이 동생 금순이로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이건 막 그냥 기록에 보면 이존창의 딸이다, 여동생이다, 조카 딸이다 많은데 그냥 그중에 제가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소설을 쓰려면. 그래서 제가 그냥 누이 동생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우일은 우리가 중국에 밀사로 카톨릭 갔던 사람이고, 최인길도 이제 우리 주문무 신부님이 왔을 때 집을 빌려줬던 사람이고, 지용도 그런 사람이고, 황심도 밀사로 중국에 여러 번 카톨릭 밀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보현은 황심하고 이보현은 천안매부관입니다. 주무모 신부는 우리나라 중국인 신부로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이제 카톨릭을 전파한 사람이고, 최한일, 최한기 이런 사람들은 최양업 신부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김석태는 이 사람은 우리로 본다면 지금 신림동 구시촌, 즉 반촌이라고 있었습니다. 성균관 밑에 그 반촌에서 이걸 반주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신부는 대개 공루비 출신일 겁니다. 아마 공루비 출신들이 반주인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신분이 미천한데 이 양반들 과거 공부를 하는 뒷바라지 하는 거 돈 조금 받고 그런 사람이 김석태고, 이 사람 집에서 정약용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성균관 유생이면서 천주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완숙은 아주 유명한 여성 순교자이고 성인이고 여성으로서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이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가화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당시에 가장 천재였답니다. 그리고 공조 판서까지 지낸, 그런데 결국은 천주교를 끝까지 자기가 믿었다는 말 안 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 사람 믿은 걸로 쳐서 1801년 정조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억울해서
취조를 받는 게 억울해갖고 그냥 자살이 아니라 자살이죠. 뭐 곡괭이를 끊으니까 스스로 죽은 거고. 이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 뭐 박지원도 나옵니다. 잠깐. 박지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황일광이라는 건 백정이고 박지원을 잘 아는 열하일기를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이존창에 있을 때 그 근처에 군수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존창을 만나러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얘기는 제가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갔다는 기록은 분명히 이 사람 나와 있죠. 그리고 만나보니 박지원 교수님 이존창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해서 자기가 정족께 이존창을 잘 좀 봐달라고 편지를 썼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문집에 나옵니다. 근데 뭐 이게 다 들어가 보면 이미 이존창은 정조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게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기록에 없는 인물들, 존창 부인, 존창이 결혼했던 건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부인 있고, 존창의 누이 동생 금순이,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을 지정해서 그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로 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존창의 수양딸 이성미,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또 최양업 신부의 할머니가 됩니다. 근데 최양업 신부의 할머니는 이 누군데, 여자 이름이 잘 없으니까 이존창 사람이다,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같은 만들었고, 명봉 큰 스님은 제가 그냥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버피 형이 불교 신자기 때문에 이 가까이 훌륭한 스님이 있어야지만 이게 대화가 되니까 만들었고, 뭐 보부상 출신 전시, 최구두세 영감의 아들, 뭐 이런 거. 순이는 이제 마지막 끝에 나오는 로맨스라고까지 없이 그냥 뭐 도와주고 잠깐 같이 살은, 밥 해주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제가 유복자를 만들었습니다. 유복녀가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름을 두 개를 전했죠. 남자일 때는 뭐고 여자일 때는 뭐고. 근데 그 여자일 때의 이름이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역사에. 그게 뭐냐면 그 최양업 신부의 어머니로 만드는 거죠. 이건 뭐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최양업 신부 어머니도 이존창 집안이고, 여기 누이 동생 금순이가 이제 학렬이 나옵니다. 기록에. 이렇게 맞추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연구했습니다. 퍼즐 맞추듯이 사람들을. 예, 많이 공부했죠. 그리고 뭐 여기는 그냥 하나 이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이렇게 데려다 키우는 거. 그리고 뭐 천안 아전들 좀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얘기거리예요. 노감정사하고 단원정사는, 노감은 이제 권철신 선생님 호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노감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경기도 양평에 가면 양근 성지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이제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을 것이다 보고 노감정사를 만들었고, 단원은 이존창의 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걸 따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 배경, 소설은 1776년부터 1800년 딱 정조 제위기간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의 시작은 이존창이 1776년 초여름에 노감정사로, 여사울에서 노감정사로 공부하러 가는 것부터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사건이, 이건 다 있었던 사건입니다. 1779년에 주어사에서 강학회가 있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장소 갖고 논쟁거리입니다. 천진환하고. 근데 최근에 점점점 주어사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냐면, 사람들이 카톨릭식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천진환에다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건물도 져놓고 막 무덤도 다, 이벽 같은 사람들 막 다 무덤도 갖다 놓고 했는데, 최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주어사가 맞는 것 같아. 좀 근처에 있는지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84년 이벽이 1783년이죠. 3년 겨울에 이승문한테 북경에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자기는 이제 84년 초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승문으로부터. 근데 바로 다음에 1785년에 이벽이 죽습니다. 근데 이것도 1786년에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고 사인도 불분명하고, 최근에 돌림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명한 사건이 이제 1791년에 진사 사건. 이게 신의 박해인데 처음으로 이제 이 카톨릭을 믿어서 신주를 교과서에도 나올 겁니다. 진사 사건은.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윤지충하고 권상현이 이제 처형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795년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밀사들이 가서 모셔온 준모 신부가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걸 을묘 실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을묘년에 체포를 실패한 주무모 실포를 사건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때 이제 이걸 누가 이 도피를 도와줬느냐, 뭐 정약용하고 이존창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 최근 기록이 다 그렇게, 과거에는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그게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정약용이 금정찰방으로 좌천을 갑니다. 금정찰방은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금정찰방, 금정역 아니야? 금정역 찰방 이렇게 돼 있는, 역이라고 해서 여기 경기도에 있는 금정역인데 그게 아니고 충청도에도 또 금정역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거기 가서 거기서 6개월을 정약용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존창을 체포합니다. 체포가 아니고, 기록엔 체포지만 자발적인 체포죠. 자수도 아니고 뭐 그냥 체포 당하는 거죠. 해서 이제 여기 정약용을 공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로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같은 통속이니까, 같은 집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정약용은 자기 기록에 자기는 이존창을 체포한 것 갖고서는 보상을 안 받겠다. 그거 갖고 내가 뭐 높은 자리 가거나 이렇게 안 하겠다고 계속 정주는 그걸 시키거든요. 계속 충청 관사한테 이거 해서 빨리 장계 올려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봐줄래도 그냥 봐준 거 아랫사람이라고 하나, 이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벼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오는 게 되는데, 정약용은 충청 감사한테 만약에 내가 이존창 체포한 걸로 당신이 왕한테 뭐 이렇게 올리면 나는 당신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는 한 것 같은데 자기가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체포는 했다. 그리고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하고 바로 이제 그냥 1801년 2월 여기 국상 끝나고 이존창, 권철신, 정약종, 최창현, 홍랑민, 뭐 이가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거 신유박해라고 해요. 조선에 이제 4대 박해가 있습니다. 신유박해, 그 다음에 이제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1831년에 중국의 교구로부터 벗어나서 조선 대목구 독립된 교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1886년에 조불소화조약으로 천주교구 포고가 허용이 된다. 이런 이게 큰 역사적 흐름인데, 이 소설은 1976년부터 81년 2월까지죠. 이제 이때 신유박해 때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다. 소설 이후, 지금 이제 뭐 소설 읽어보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될 텐데, 이존창이 이제 형장으로 가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걸로 끝내게 돼 있습니다, 소설이. 이때 이제 중간에 했던 얘기들이지만은 이존창이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있는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 이때는 조선이 굉장히 많이 굶주렸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맞아 죽잖아요.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참 많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많이 맞아 죽었거든요. 아까 말한 우리 동네에 있던 순교자, 고조 할아버지, 거기도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맞아 죽었답니다. 신자란 이유로.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 당시 이제 이존창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굶어 죽는 사람은 뭐 특별한 경우만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 다음에 뭐 맞아 죽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것도 뭐 운 나쁜 사람, 길거리 깡패한테 맞아 죽으면 제도권에 의해서 맞아 죽는 건 없을 것 같고. 이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존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때 조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행복한가?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또 한국에서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 중에 불공정이나 불평등 이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이 어려워도 또 많이 노력하면, 사람들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해결이 됐다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문제는 등장한다. 이게 이제 세상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궁금한 것들, 소설을 읽어봤으면, 이 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로맨스 비슷한 자가 있고, 여기 유복자가 하나 있는 걸로 했는데, 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참, 이거 아까 봤지만은, 앞에도 봤지만은, 이 박해가 그냥 이렇게 뭐, 8년이 이게 시작인데, 그 이전에도 조금 있었지만, 여기 진산사건 때, 이건 뭐, 몇 명 안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몇 명 없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많이 죽어요. 1801년부터. 이때는 정주가 있으니까 정주가 다 막아주는 거죠.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냥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하도 많이 죽여서. 그냥 뭐, 병인 박해 때는 그냥
죽기가 힘들게 아니라 그냥 생무장도 시키고 막 사람을 생무장도 시켰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고 선체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기록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숨은 사람들 어떻게 생존 노력돼 있냐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나와야 될 소설이나 이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절한 인간적인 생존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교우촌에서 생활들, 교우촌 흔적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녀보면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설의 이청옥이라는 사람, 이청옥도 굉장히 좋은 집안 아들입니다. 아들이 장남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과거를 안 하고 가톨릭에 굉장히 매진하는데 죽은 흔적이 없어요. 순교를 안 해요. 순교하면 되게 형벌을 받으니까 언제 죽었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소설에서는 이존창이 너 연해주로 가서 거기다 교우촌을 만들어라. 해외로 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흔적이 없으니까. 뭐 해외에서 죽은 것 같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을까, 잘 정착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죠. 그리고 이제 이 주문모 신부는 1801년 앞에 죽을 때 같이 안 죽습니다. 이때. 이존창 권친에게 죽을 때 안 죽고 좀 늦게 죽어요. 몇 달. 이게 좀 뒤늦게 자수를 하는데 여기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톨릭 역사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저기 가톨릭에서 순교자임이 아마 성인이나 복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백서 사건이라고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이 백서 사건에 대해서 좀 가톨릭에서 좀 잘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정야경의 조카사입니다. 정야경의 큰 형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약용이 가톨릭에 밀접하게 관계돼 있고 또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정약용을 죽이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1801년에. 근데 정약용은 안 죽잖아요. 귀양만 가지. 그 안 죽은 이유가 황사영 백서 사건에서 황사영을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조카니까. 그런 흔적들이 남아서 너는 좀 그렇게 가톨릭에 깊이 안 빠졌구나 해서 살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굉장히 뭐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종교적인 색채를 가능한 안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톨릭의 소재를 가져왔지만.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정 작가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이 K컬처의 중요한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